안녕하세요. 오늘은 503페이지의 원가의 배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원가의 배분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 우선 원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개별 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 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종합원가는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하여 대량으로 생산할 때 채택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바로 종합원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개별 원가 계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한다면, 자,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겠느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제조간접비의 배부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세 종류의 찌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지휘서 1번, 요거 지휘서라는 건 제품의 번호예요. 그래서 1번 제품에서는 김치찌개, 2번에서는 동태찌개, 3번에서는 오징어찌개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난달에 만들다 남은 게 기초의 제공품이 얼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직접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김치찌개를 만들 때 김치지. 그래서 김치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동태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가 5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는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찌개를 만들 때 김치나 오징어나 동태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양념이라는 재료도 있겠죠. 그러면 양념과 같은 재료는 어느 특정한 제품으로 바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뺍니다. 그게 바로 간접 재료비가 되죠. 그러면 간접 재료비 얼마냐? 양념이 2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가 우선 2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직접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노무비라고 하면은 김치찌개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봉급이죠. 자, 김치찌개 만드는 사람에게 4만 원. 그 다음에 동태찌개 만드는 사람에게는 만 원. 오징어찌개 만드는 사람에게는 5만 원이 들어간다면, 자, 10만 원이 요게 직접 농업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장도 있고 밑에서 심부름하는 보조원들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주는 농업비는 간접 농업비. 따라서 간접 농업비는 어떤 특정 제품에 바로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뺍니다. 그래서 간접 농업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30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가 있느냐? 근데 직접 경비는 거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외주 가공비나 특허권 사용료나 설계비 같은 것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직접 경비가 얼마 있느냐 그랬더니 한 10만 원 있었대요. 김치를 외부에서 가공해 오느라고 10만 원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동태찌개는 없고 오징어찌개는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직접 경비는 1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전기료, 수도료, 임차료 이런 간접 경비가 소요돼가 되죠. 그러면 이 간접 경비가 얼마냐? 간접 경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원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김치찌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24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왜 안 될까요? 얘가 빠졌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하고 간접 경비 얘를 합한 것이 이게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 원가예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제조간접비 100만 원을 김치찌개와 동태찌개와 오징어찌개로 논아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제조간접비를 논아준다. 논아주는 것을 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에 여기 보시면 원가의 배분해서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배부 이런 말이 나온 거다. 그러면 얘를 100만 원의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논아줄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논아주면 돼요? 뭘 어떻게 논아줘? 잘 논아주면 되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논아주자 이 소리야. 그래서 요 제조간접비 100만 원을 배부하는 방법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가액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액법은 먼저 가액법. 그러면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법.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직접 재료원가법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법은 요 100만 원의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소요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자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배부하면 되겠어요? 자, 항상 이 배부하는 방법은 제일 쉽게 하는 게 총제법이에요. 총제. 그러면 여기서 제는 뭐를 의미하느냐? 제조간접비를 얘기하죠. 그럼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면 여기서 말하는 총은 뭐냐? 직접 재료비법이면 재료비 총액. 그러면 재료비 총액은 20만 원이네. 그러면 배부율은 500%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의 5배가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50, 5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5배 하면 25, 5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5배 하면 25. 그러면은 요게 100만 원이 아주 이쁘게 배부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더해준 게 김치찌개 원가, 동태찌개 원가, 오징어찌개의 원가가 된다. 아주 쉬운 얘기죠? 요게 바로 그러니까 논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에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노무비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법은 어떻게 하느냐? 제조간접비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 자 여기서 총은 뭐예요? 노무원가 총액. 노무비법일 때는 노무원가 총액이 10만 원. 그러면 10배가 되네. 10배. 그러면은 자, 요거의 배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배부하면. 자, 이때는 어떤 식의 배부가 이루어지느냐? 배부가 노무비의 10배니까 여기에 얼마가요? 40. 여기에 10배니까 10. 여기에 10배니까 50. 그래서 내나 100만 원의 제조간접비가 배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제자가 주어져요. 재료비법으로 배부하시오. 노무비법으로 배부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액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접 경비법. 이건 뭔데요? 직접 경비법은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직접 경비법을 도입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 다 김치찌개로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경비법은 없고 뭐가 있느냐? 직접 원가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 원가법이라는 것은 제조간접비 100만 원을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그러면 40만 원이 되죠. 그래서 40만 원 분의 100만 원 그러면 2.5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각 제품의 직접 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24만 원이 나왔네. 재료비는. 그러면 24만 원에 2.5배 해주면 60만 원이 일로 배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태찌개는 15만 원이야. 그러면 15만 원에 2.5배 해주면 얘는 37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뭐가 계산이 잘못됐네. 자, 100만 원에 40만 원 맞죠? 자, 40만 원 맞으면 100 맞고 처음이 얼마야? 24만 원. 24만 원에 2.5배 하면은 6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는 6만 원이지. 6만 원에 2.5배. 요게 틀렸네요. 1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그러면은 6만 원에 2.5배 하면 그러면 15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10만 원에 2.5배 하면은 25만 원이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 다 더해주면은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김치찌개 원가 요거 더하면 동태찌개 원가 요걸 더하면 오징어찌개의 원가가 되더라. 원리 이해했죠?
자, 그래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논아주는 방법은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간법을 도입할 수 있어요. 시간법은 단순 기계 시간법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작업 시간법. 이건 더 쉬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김치찌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냐? 3시간 걸렸다. 동태찌개는 2시간 걸렸고 오징어찌개가 5시간 걸렸다 하면 이제 여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을 가지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자.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제조간접비는 일반적으로 간접 재료나 간접 농업비보다는 간접 경비가 많아요. 따라서 간접 경비는 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가액법보다는 시간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우선 총재라고 그랬어요.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고 자, 직접 작업 시간이 10시간이니까 1시간당 10만 원씩이죠. 자, 1시간당 10만 원씩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배부하면. 자, 다시 배부하게 되면 얼마가 배부가 돼요? 김치찌개는 3시간.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 다음, 동태찌개는 2시간이니까 20만 원. 오징어찌개는 5시간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단순 기계시간법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이고 단순히 기계에 의해서 사용된 시간만 따져요. 그러면 이런 거다 그러면은 끓이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얼마 걸렸냐 이 소리죠. 자, 김치찌개 끓이는데 1시간, 동태찌개 끓이는데 2시간, 오징어찌개 끓이는데 2시간 걸렸다. 그러면 단순히 이 기계가 사용된 시간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역시 내나 총재, 재는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은 5시간이네. 그러면 시간당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김치찌개는 1시간이니까 20만 원이 가고 동태찌개는 2시간이니까 40, 오징어찌개도 2시간이니까 40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 중에서 우리 회사는 단순 기계시간법을 이용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20이 되고 여기가 40이 되고 40이 돼서 100만 원이 이쁘게 배부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쭉 다 더해주면 자, 여기 이제 뭐 기초제공품이 얼마 있었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7만 원이 있었고 얘가 3만 원이 있었고 얘가 1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순 기계시간법을 사용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집계를 해요. 원가계산표를 가지고 집계를 하게 되면 요게 바로 제공품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공품에는 전월이월액이 1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20, 직접 농무비는 10, 직접 경비가 1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100 이렇게 배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라는 것은 주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생산을 하는 거니까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하고 미완성품을 차기 2월 기말 제공품이라고 할 건데 요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무진장 쉽다. 가서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치찌개는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 51만 원인가요? 얘가 51만 원. 그 다음에 얘는 49만 원, 49만 원. 그 다음에 얘는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150만 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150이다 이 소리야, 요게 150이고 동태찌개 열어봤더니 동태찌개도 보글보글 지글지글 잘 끓어. 그럼 완성된 거죠. 근데 오징어찌개를 열어보니까 아직 하나도 끓질 않고 있어요. 그럼 얘는 미완성된 거지. 그랬을 때 1번, 지에서 1번과 2번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두 놈을 더하면 제품은 100만 원짜리고 그 다음 얘는 미완성됐으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50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제조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부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03페이지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원가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로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제조간접 원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것을 집계한 후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각종 제품에 배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간접비의 배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직접 재료원가법, 직접 노부원가법, 직접 원가법,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시간법, 그 다음에 물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몇 개 만들려고 하냐. 5그릇, 얘는 2그릇, 얘는 3그릇. 그러면은 100만 원을 전체 만들고자 하는 수량 10그릇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배부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출제자가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라 이렇게 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하시면 간단하게 한 문제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한번 넘겨보죠. 자, 504페이지에 길잡이 문제. 우리 회사의 생산 내역의 일부다. 다음의 각 방법에 따라 제조간접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라. 단기에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 총액은 1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3가지네요. 그죠? 먼저 갑제품, 을제품, 병제품. 지시서 갑, 을, 병.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초에 제공품이 있었습니다. 기초에 20, 30, 50. 20, 30, 50 하여 100.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나와 있죠? 직접 재료원가는 538. 538 그러면은 160. 여기에 직접 노무원가는 325. 325 그래서 100.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13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30만 원을 이렇게 써주고, 자, 1번 직접 재료원가법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해보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총재죠. 자, 재는 제조간접비, 총은 재료비 총이죠. 그러면 재료비 총액은 160만 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130만 원 나누기 160만 원 해주면 0.8125. 그럼 여기서 말하는 0.8125는 얘가 50만 원 들어갈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81.25%가 들어간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배부할 수 있지. 그러면 지휘서 갑에는 얼마가 배부되느냐? 지휘서 갑에는 50만 원 곱하기 8125 해주면 40만 6,250원. 그래서 40만 6,250원을 여기다 써서 요거 더해주면 지시서 갑제품의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을제품은 어떻게 돼요? 을제품은 자 30만 원이잖아. 30만 원에 0.8125.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8125 해주면 24만 3,750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병제품은 어떻게 돼요? 80만 원 곱하기 8125 해주면 65만 원. 그래서 자 얘는 243750 얘는 65만 원 이렇게 해주면 갑을병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와 갑을병 제품의 제조원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노무원가법이다.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법은 어떻게 해줄까요? 역시 내나 총재. 재는 제주간접비. 이번에는 노무비 총액은 100만원. 그럼 배부율은 1.3, 130%. 그러면 이제 각 제품의 직접 노무비 값은 얼마가 돼요? 30만원에다가 1.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각 제품은 39만원이고, 그 다음에 을 제품은 20만원 곱하기 1.3이니까 26이고, 그 다음에 병 제품은 50만원 곱하기 1.3이니까 65만원.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알 수 있죠? 예, 하려고 하면은 아주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직접 원가법으로 하라. 그러면 역시 내나 직접 원가법에 의해서 배부하면 총재, 재는 제주간접비고 직접 원가 총액. 직접 원가는 요거죠, 요거. 260만원. 그래서 배부율은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50%가 되니까 이번에는 직접 원가가 요거라. 이렇게 곱하면 80만원에 50%니까 40. 을 제품은 50만원에 50%니까 25. 병 제품은 130만원에 50%니까 65만원. 그래서 요거 세 개 더하면 도로 13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기의 자료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법으로 배부할 경우 제조지에서 2번의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차라리 이렇게 다 주고 하면은 쉬워요. 근데 가끔 이 출제자 중에는 요걸 안 주는 거라, 요거. 1번 안 주고, 그 다음에 2번만 주고, 3번 안 주고, 그 다음에 총 합계 자료 요것만 주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쉬운 거죠. 자, 보십시다. 당 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간접 원가 총액은 4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요거를 이 문제로 내가 바꿔치기 해드린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내용을 먼저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우리 회사는 지휘서 1번, 지휘서 2번, 지휘서 3번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 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간접 원가 총액은 40만 원이래요. 그럼 제조간접 원가 총액이 요놈이 40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당 원가 계산 기간에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요거 3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200시간이다. 그 다음에 제조지휘서 2번에 직접 재료 원가는 120이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180이고, 그 다음에 2번의 작업 시간은 150시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없냐? 기초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초는 없고 0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생략돼 있으면 어때? 뭐가 나왔는데? 얘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로만 배부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요걸 물어보거나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총재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총재. 재는 제조간접비 40만 원에다가 이번에는 무슨 법이에요? 직접 노무시간법. 그랬으니까 노무시간 총시간은 200시간. 그러면 200시간에 40만 원이니까 시간당 2,000원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조지에서 2번을 만들기 위해서 150시간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가는 제조간접비는 3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번 제품의 제조원가는 330만 원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제조지에서 2번의 제조원가는 얼마냐 따라서 제조원가는 330 이렇게 답이 나오면 끝나는 것이다. 이해됐죠? 네,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506페이지에 보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가 나왔는데 예정배부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다시 뒤에 가서 그동안 배운 것만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연습 문제 쭉쭉 남겨주시면 없어요. 마땅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걸 배웠으면 520페이지에 제품별 원가 계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분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필요한 것이다. 자, 보십시다.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인쇄업 등과 같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규격, 형태가 서로 다른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때 채택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제도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각 제품마다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여 특정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품 번호죠. 1, 2, 3 이렇게. 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문제로 가봅니다. 521페이지에 갑제품과 을제품 두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공업의 다음 자료에 의하면 완성품 갑의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제 배운 대로 뭐 한번 써먹어 보는 겁니다. 이제 배운 대로 써먹어 보면, 자, 우선 갑제품하고 을제품 두 가지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원가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 여기는 지시서 갑, 여기는 지시서 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초의 제공품, 월초가 갑은 15만 원이고 을은 5만 원이다. 얘는 15만 원에 얘는 5만 원으로 얘는 2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소비 얘기 나왔죠? 직접 재료비가 갑제품은 244, 그 다음에 을제품은 236,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접비다. 이 소리가 뭐냐? 재료 소비액이 모두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여기에 48만 원인가? 자, 24만 4천 원에다가 23만 6천 원 더해주면 48만 원. 근데 재료는 5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직접 원가 나머지 간접 재료가 2만 원이다. 이거 알 수 있죠? 재료의 소비액 중 직접비가 48만 원이면 간접 재료는 2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노무원가 소비액. 직접 노무원가는 8763. 8763. 그러면 15만 원이죠? 그런데 노무원가 소비액은 23만 원이래. 그러면 15만 원을 뺀 8만 원은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지금 왜 따로따로 계산해요? 제조 간접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조 경비가 나왔습니다. 자, 직접 경비가 갑제품은 10,000원, 을제품은 없대요. 그러면서 경비원가 소비액이 15만 원이래. 그럼 15만 원 중에서 10,000원만 갑제품에 갔으니까 14만 원은 간접 경비로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해 준 게 요게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 원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나와 있어요? 24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24만 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갑제품, 을제품으로 논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해주는 방법은 직접 재료원가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조간접비는 24만 원, 총 재료비법이니까 재료비 총액 48만 원. 그러면 배부율은 50%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놈의 50%, 재료비의 50%니까 12만 2천 원, 요놈의 50%니까 11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만 8천 원과 12만 2천 원을 더하면 24만 원이 합리적으로 배부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완성품 갑의 제조원가 요거를 물어봤죠? 그럼 완성품 갑의 제조원가는 먼저 15만 원에다가 24만 4천 원에다가 8만 7천 원에다가 만 원에다가 12만 2천 원 해주면 61만 3천 원이 지시서 갑. 자, 61만 3천 원이 지시서 갑의 제조원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개별원가 계산의 개념하고 따라서 개별원가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부할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 이런 소리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별로 어려울 거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잠시 또 건너뛰어서 관련 문제 한번 또 풀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쭉 넘어가시면 534페이지가 나왔죠.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은 뭐겠느냐.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거. 그러면 시멘트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자, 특수기계 제작업 맞네. 특수기계를 제작을 하려면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돼. 따라서 답은 2번. 석유화학이나 양조, 제분 이것들은 다 대량 생산의 형태죠. 그래서 대량 생산 형태의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이고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거. 문제 2번. 다음의 제공품 규정과 원가 계산표의 가로 안에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여 기말 제공품을 산출하시오. 단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하고 1번과 2번의 제품은 완성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찬찬히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4종류네요. 이번에는 이씨 더럽게 많어. 많아봤자 뭐 하나, 둘, 셋, 넷, 1, 2, 3, 4. 자, 주어진 대로 갑니다. 그러면 월초. 자, 기초는 자 3번, 4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2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27만 원에 모른다 5만 원이다. 그 다음에 직접 경비원가. 직접 경비원가는 13만 원에 모르고 그 다음에 3만 원에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원가. 자, 제조간접원가는 얼마가 나와 있어요? 15만 7,500원. 그 다음에 9만 원. 그 다음에 모르고. 자, 그래야 해서 계가 나왔죠? 합계. 자, 얘는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36만 7,500원. 그 다음에 얘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제공품이라는 계정이 하나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공품 계정은 여기 있는 원가계산표를 집합해 놓은 게 제공품이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지. 자, 나온 거 보면 전월 2월이 25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자, 모르고 노무원가가 72만 원. 그 다음에 모르고. 그 다음에 제품이 188만 원. 제품은 188만 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이쁘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는 재료비법이래. 재료비법이고 지시서 1번과 2번. 1번과 2번. 이거는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제품. 요거는 미완성이니까 요게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월 2월이 25만 원이다.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게 25만 원이니까 얘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재료비는 몰라. 통과. 노무비는 72만 원인데 두 개를 몰라. 통과. 경비도 모르니까 통과. 제조간접비도 모르니까 통과. 어이 제품도 통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모르죠 뭐. 자, 그런데 문제는 키포인트. 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무슨 법? 직접 재료원가법. 그러면 우리 아까 총재법이 있었잖아요. 총재. 재는 제조간접비죠.
자, 우리 회사의 제주간접비도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죠. 제주간접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제주간접비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총액도 안 나와 있는 거라.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에, 요렇게 해서 나온 게 요게 배부율 아니겠냐, 이 소리지. 그래서 요 놈에다가 배부율을 곱한 게 요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20만 원에다가 몇 프로를 곱했길래 9만 원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배부율은 45%구나. 요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리죠. 45%.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러면 15만 원에 45%. 15만 원 곱하기 45% 하면 얘는 67,500원이고 10만 원에 45%니까 얘는 45,000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끝났지?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더하면 요게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뭘 어떻게 구해? 이놈 X에 45% 곱한 게 157,500원 아니겠느냐. 그러면 157,500원 나누기 0.45 해주면 얘는 3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35만 원이면 얼마가 돼요? 35, 80만 원이 재료비가 되죠? 그러면 80만 원에 45%면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36만 원이고 얘가 80만 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36 나누기 80 해주면 45% 정확하게 배분이 된 거죠?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다 더해주면 자, 얼마가 돼요? 10만 원에다가 45만 원, 다시 45만 원에다가 27만 원, 13만 원, 그 다음 15만 7천, 그러면 100만 7,500원인가? 100만 7,500원 이렇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나오잖아요, 이제. 3675가 요거 4개 더한 건데 요거 하나만 모르니까 얼마예요? 15만 원에서 97,500원 마이너스 36만 7,500원 해주면 얘가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직접 농업비가 72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샥 더해주면 44만 원 그러면 28만 원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28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188만 원 그랬으니까 얘하고 더한 게 188 아니냐. 그러면 188에서 얘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100만 7,500원 해주면 얘는 87만 2,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87만 2,500원이 나오면 이것도 계산이 되겠지. 얼마야? 15만 원, 48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그러면은 72만 원이네. 그러면 15만 2,500원인가요? 여기가 15만 2,500원. 그럼 끝났죠? 그럼 요거 쭉 더해주면, 13만 원, 18만 원, 33만 2,500원. 거기에 제조간접비는 36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차기율은 요거 더하면 되지. 17만, 21만 5천 원. 그러면 3675에서 21만 5천 원 해주면 58만 2,500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가계산표의 가로 안에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여 기말 제공품을 산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말 제공품은 얼마 나왔어요? 58만 2,500원 하여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개별원가 문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지에서 10번의 제조원가를 구하라. 자, 이때
10번에 재공품 규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서 이번에는 재공품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재공품이 그려져서 우선 기초가 260, 그 다음에 재료비는 얼마예요? 144, 그 다음에 노무비는 24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288만원, 그 다음에 제품은 702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은 230. 자, 여기 이제 원가계산표를 집합시킨 건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조시에서 10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조시에서 10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10번 하나만 하겠다 이거죠. 9번의 자료 필요 없고 11번 자료 필요 없고 자 10번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제조지에서 10번의 제조원가 구하라 그랬어요. 10번의 월초 재원품은 20이래. 자 기초가 10번에는 20. 그 다음에 10번의 재료비는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얼마예요? 60.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조 간접비만 배부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야? 288만 원. 그럼 이제 이거를 배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게 총제법. 제는 제조 간접비, 총은 어떤 기준이냐? 기준총, 직접원가법이네. 그럼 직접원가 총액은 384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눠주면 배부율이 288만 원 나누기에 384만 원 하니까 75%. 그러면 배부율은 75%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직접원가의 75%. 그럼 여기서 직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초제공품 들어가면 안 돼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100만 원에 75%. 그러면 75만 원이지. 그러면 지에서 10번의 제조원가는 195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완성품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9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답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별원가 계산이 뭔지 원리 이해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라는 것을 배우면서 오늘 조금 더 종합원가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